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하루 세 문제 기출 보객기 시간입니다. 여러분 문제 풀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자료는 네이버 밴드나 또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도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4회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1번 무자격자가 우연히 단 한 번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경우 과다하지 않는 중개보수 지급 약정도 무효이다 했는데 유효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업자가 아니라 우연히 한두 번 하고 받는 것은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단 무등록 중개업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농협의 경우 보정설정금액이 2천만 원이 아니라 1천만 원이죠. 자, 보정설정금액은 우리 암기 프린트 52번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 법인은 2억 원, 분사무소 1억 원, 개인 1억 원, 지역농협은 1천만 원 이상이죠. 그래서 틀렸고 3번은 폐업을 하면 공탁금은 5년 동안 회수할 수 없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회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46번에 11번에 있죠.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공인중개사가 자신 명의의 중개사무소에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등록증 대여에 해당된다. 예, 자격증 등록증 없는 사람이 중개 업무는 안 하고요. 자금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받는 것은 양도 대여 아닙니다. 따라서 4번 틀렸고요. 5번 분사무소 한 개를 설치한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해 공탁만을 하는 경우 총 3억 원 이상을 공탁해야 된다. 예, 이게 맞네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된 사무소 2억이고요. 분사무소는 사무소마다 1억 원인데 분사무소 한 개니까 3억이 맞죠? 분사무소 2개면 4억, 3개면 5억 이상 설정해야 되겠죠? 주된 사무소가 2억 원 이상이니까요.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은 우연히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 받아도 됩니다. 2번 지역농협은 1천만 원 이상이고요. 3번 공탁금은 3년간 회수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받는 건 금쟁이가 아니다. 양도대여가 아니다. 다만 자격증 등록증 없는 사람이 직접 중개 업무를 하면 양도대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해 보니까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한 표준서식의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된다. 틀렸네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사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해야 된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사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서는 사용해야 되죠. 지금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했으니까 일반 중개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은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또는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서식 유효기간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이죠. 그리고 전속 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도 모두 5년 보존이죠.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번이 정답입니다. 1번 기억은 일반 중개계약은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권장사항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전속중개계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죠. 전속중개계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전속중개계약을 했다면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는 계약금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죠. 거래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예치하도록. 그 명의자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명의자는 우리 암기 프린터 16번에 맨 밑에 보시면 16번 개공은 신체보전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예치명의자, 즉 개업공개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법에 의한 은행, 그 다음에 신탁업자, 채신관서, 보험회사, 계약이행관리 전문회사, 개공은 신체보전, 그 다음에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고요.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은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입니다. 그리고 계약금 등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포함됩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입니다.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개업공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법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제3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매도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매수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개공은 신체보전입니다. 만약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를 하는 경우에는 개업공개사는 자신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에스크로우 제도,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스크로우 제도와 유사한 비슷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부동산 학개론의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만은 지금은 부동산 학개론 표준 목차에서 삭제됨으로써 공인중개사법에 2년에 한 번 정도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치명의자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예치명의자는 개공은 신체보전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숙제가 아닌 축제 같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